이번 시간에는 수풀림자로 구성된, 그러니까 수풀림을 기본으로 두고 파생되어지는 한자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풀림은 7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수풀림, 낯글자가 나무목이죠.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풀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무목 두 개가 나란히 쓰여져 있는 글자는 수풀림이 됩니다. 수풀림. 임업지라고 하죠. 7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수풀림, 물수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수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좌측에,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풀에 뭡니까?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비가 오거나 장마철을 말하겠죠. 계속 나무 옆에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마치 하늘에서 물을 뿌리는 것처럼 보인다. 물 뿌릴림. 그 다음에 수풀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뭡니까? 물처럼 고여있는 액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임질이라고 합니다. 임질. 그래서 임질림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글자가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불사를 분입니다. 불사를 분, 1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불사를 분을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것을 분리해서 파자하여 이 불사를 분에 적합하도록 결합시키면은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머릿속에 장기간 기억 저장하는데 학습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림이죠. 수풀림. 불합니다. 수풀 아래에 불을 갖다 놓았죠. 그럼 당연히 불이 발생하겠죠.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사를 분자가 됩니다. 불화. 그래서 분신하다. 분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데모하다가 억울하다, 어떤 자기 뜻을 펼치겠다, 분신하다. 그렇죠? 그 다음 빛날빈입니다. 빛날빈. 수풀림에 어떻게 됩니까? 트럭삼입니다. 수풀이 마치 트럭이 햇빛에 날리듯이 빛이 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풀에 빛이 나는 경우는 물론 강한 햇볕에 의해서 빛이 날 수도 있지만 좀 더 빛이 나기 위해서는 비온 후 일스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가하면 훨씬 더 빛나겠죠. 그래서 수풀 속에 있는 뭡니까? 트럭같이 긴 머리 더욱 빛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풀이 긴 머리카락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빛날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말금자입니다. 거말금, 금지하다. 4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거말금, 이 글자를 아무런 생각 없이 통째로 외우려면 조금 지금 당장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글자를 다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림입니다. 수풀림. 그 다음 아랫부분이 보일시자죠. 보일시. 그러면 답이 나오죠. 수풀을 볼 수는 있지만, 수풀 본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수풀림의 보일시니까. 수풀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구경은 할 수는 있지만, 수풀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얘기겠죠. 울타리를 형성시켰거나, 또는 벌목을 금지한다든가, 또는 그 나무가 귀한 식재,
그죠? 그런 경우에 금지하겠죠.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숲풀은 볼 수는 있지만, 눈으로 구경할 수는 있지만, 가까이에 접근하여 울타리 속에는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할 금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나라 초자입니다. 숲풀림의 이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소 또는 짝필입니다. 발소. 여기서는 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초나라초로 학습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프다. 또는 회초리라고 하면 되겠죠. 회초리초. 자, 숲풀림입니다. 숲풀림이고 발소죠. 숲풀에 이 숲풀입니다. 이 숲풀. 숲풀의 발 아래에 발소니까요.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주로 이 땅 위에, 땅과 그 아랫부분을 얘기하겠죠. 아랫부분에는 큰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삭 이런 거겠죠. 작은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숲풀의 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땅과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에 작은 가지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뭐냐면 회초리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나무가 부드러우니까요. 이 나무는 부드럽죠.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회초리를 이용하게 되면 맞는 사람은 아프겠죠. 그래서 회초리초, 아플초, 그 다음 초나라초로 해야 됩니다. 초나라초로 이렇게 이 글자를 접근해 가면은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면은 초나라가 특히 회초리를 많이 이용했다. 뭐 어떻게 보면 야사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춧돌 초입니다. 주춧돌 아시죠? 주춧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건물이 있고 큰 기둥 아래에 큰 기둥을 흙 위에다 박아놓으면 지면으로 내려앉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을 기초에 둔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다가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튼튼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춧돌 초입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외우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춧돌 초에 맞게끔 분리, 파자 분석을 해보면 좌측편이 돌석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 초나라 초자. 초나라 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플초, 회초리초라고 외우면 좋다고 했죠. 여기서는 아플초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돌이 아프다는 거죠. 돌이 왜 아플까요? 이 건물 전체의 무게를 주춧돌이 지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돌이 가장 많은 중량감을 책임져야 되는 곳은 어디다? 주춧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춧돌 초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어죠.